네, 지금부터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개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공공지능 데이터 정책과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가 평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진행 순서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이어 공공지능데이터 정책과장님의 25년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영역별로 평가 지표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건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배일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신 각 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2018년 공공데이터 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사실은 평가단을 처음 구성해서 평가를 시작을 했고 제가 과장할 때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정안도 만들고 정부안도 해서 국회까지도 보내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다시 국장으로 와서 이런 평가 설명회에 와 있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오늘 설명회에서는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의 주요 개편 방향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평가를 대폭 개편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개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챗 GPT 등 생성형 AI로 인한 어떤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회피할 수 없는 AI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AI라는 이 시대적 흐름이 정부 등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사항들도 크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단순히 많이 개방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였다 그러면 이제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AI 성능을 좌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고가치 핵심 데이터의 개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같은 경우에도 AI와 데이터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부 효율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효율부라는 게 그 AI 등이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효율을 높이고 여러 인력도 줄이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 요인도 찾고 이런 이제 정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대내외적인 좀 압박들도 아마 계속 거세지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 평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평가를 좀 대폭 개편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평가를 개편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평가를 했는데 수년간 큰 변동 없이 그냥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방법, 난이도, 변별력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평가단 위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할 때 또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을 평가단 위원님들과 같이 좀 마련하게 했습니다. 문제점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평가라는 게 단순 실적 건수 위주의 좀 양적 평가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평가기관은 부담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뭐 성과가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급변하는 AI 시대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 평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도교육청 이런 유형에서 보면 우수 기관이 한 90% 가까이 되는 평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좀 난이도라든지 문제가 좀 많은 평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어떤 되게 평가를 잘 받은 기관장님한테 가서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차를 마시면서 그 기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기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최고로 잘 받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더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관도 형편없는데 다른 기관들은 얼마나 더 형편없을까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게 평가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라든지 뭐 이런 국민들의 어떤 체감 수준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적들이 대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3등급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근데 그 우수기관을 자랑스럽게 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 평가 보고서 쓸 때 저희 평가 담당자들의 고민이에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이런 기관은 정말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어요 라는 거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좀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보기 위해서 좀 더 보다 세분화된 평가 등급을 통해서 정말 잘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들을 구별해서 기관들이 좀 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평가가 AI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평가 방식, 난이도 등을 좀 대폭 개선을 해서 변별력 높은 질적 평가로 올해 이제부터는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6월 초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정부가 탄생을 하더라도 AI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필수임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공공 부분에 AI라든지 데이터 정책에 대한 요구 사항들도 상당히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계속 이어가고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되는데 좀 평가가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지표가 신설되고 대폭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의무와 부담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것이니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같은 태도로 아마 평가를 임한다고 하면 아마 내년 초에 무척 당혹스러운 성적표를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직원들이 아마 되게 상세하게 평가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점에 주안을 주겠다는 것들을 아마 잘 설명을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설명회가 평가 준비와 대응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 공공지능 데이터 정책과 전한성 과장님이 2025년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지능 데이터 정책 이번 평가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핵심 위주로 잘 설명 좀  저는 좀 부연 설명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부서 이름이 공공지능 데이터 정책과장인데 얼마 전엔 8글자 공공 데이터 정책과였습니다. 이것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전에 2글자가 더 붙어서 이제 지능이 들어가가지고 공공지능 데이터 정책과 이게 10글자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적 변화를 계속 이제 반영해서 그 부서 이름이 바뀌는 뭐 그런 그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이제 3가지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법을 2개를 이제 제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공공 데이터 개방 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 3번째가 그 공공 분야의 AI 도입을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회는 공공데이터법에 정해진 그 평가 관련된 그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AI 시대가 뭐 이미 다 도래 좀 했고요. 일상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 AI의 본질이 각국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의 이제 중요한 축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심지어 그 소버린 AI 주권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안보 문제로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작년 하반기에 그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이 됐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AI를 어떻게 그 도입을 할지 국가 전체 전략이 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여기서도 이제 그 AI를 공공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OMB 이제 관리예산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연방 정부의 이제 각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어떠한 AI를 어떠한 전략하에 도입해서 어떤 그 목표를 좀 달성을 할지 그 연방 AI 전략을 좀 발표를 좀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저 AI 기획 그 실행 계획을 발표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알베르라고 하는 이제 정부에서 전용으로 쓰는 그 생성형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도입해서 지금 이제 쓰는 뭐 그런 게 좀 특징이고요. AI를 통해서 이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정보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AI라는 게 그 각 기관에서 이제 그 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들여다 보면 실제 각 기관에서 열심히들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800여 개 이상의 그 AI 사업들이 현재 이제 그 진행 중이거나 구축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주로 이제 도입하는 분야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제 단순 반복적인 그런 업무가 좀 있을 거고, 또 지적인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AI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자동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 AI를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조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흐름에 따라서 AI가 이제 공공 분야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업무량도 줄어들고, 좀 길게 보면 야근을 하는 횟수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부도 공공 분야에 대해서 AI를 전략적으로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부분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공 분야의 AX 그 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을 현재 그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영역은 이제 크게 이제 3개 분야입니다. 행정 내부에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좀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AR을 이용해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조성장이라든지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사회 난제가 많은데 AR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이행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를 좀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행정법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AI 활용 원칙, 그 다음에 AI 영향 평가, 그 다음에 AI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를 실제 쓰려고 하면 생성형 AI 기본 모델이 필요한데 이미 각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인 그 모델을 도입하는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중복 투자가 되는 부분이 많이 좀 우려가 돼서 중복 투자 없이 각 기관들이 신속하게 AI를 도입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기관이 함께 그 쓸 수 있는 범정부 그 AI 공통 기반 이거를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환경 변화라든지 국내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선진국들의 주요한 정책 방향들을 좀 고려를 좀 했을 때 올해부터 그 공공 데이터 이 평가 분야에 또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분야에 AI 지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그 AI 관련된 지표를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계신데 올해든 내년이든 언젠가 좀 도입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이제 도입하는 게 각 기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이미 민간에서 의미 있는 생성형 AI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그 텍스트 생성뿐만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가 굉장히 보급이 돼서 많이 좀 쓰이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행정 서비스에 거는 기대도 눈높이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공 분야에서도 국민의 높아진 그 눈높이를 충족시킬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그 우리나라의 국가 AI 경쟁력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디지털 정부 이제 평가라든지 공공 데이터 이제 개방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영국의 이제 언론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글로벌 AI 인덱스 좀 이거를 보시면 물론 이제 2019년에 이제 8위했다가 뭐 한 단계씩 상승하는 추세이긴 한데 24년도에 보시면 이제 1, 2위가 이제 미국, 중국이고 그 뒤를 이제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가 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6위로 좀 랭크가 좀 돼 있는데 뭐 나쁜 수준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점수가 중요한데 미국이 100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 수준이 이제 27점이다 보니까 그 4분의 1 수준밖에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따라잡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공공 분야가 사실 국내 AI 산업의 그 마중물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제 구매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그 구매력이 국내 AI 서비스의 어떤 공급, 성장 이거를 좀 자극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그 국내 AI 기술 발전에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그 형성할 그런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러한 흐름들을 볼 때 AI를 저희가 이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좀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내년보다는 올해 당장 좀 도입을 좀 해서 그 경험을 좀 쌓아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적응하는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장님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그 평가 등급 세분화하고 이제 질적 평가를 좀 강화하는 부분, 평가 일정을 좀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데 평가 등급 세분화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각 기관에서 이제 열심히들 평가 등급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평가 등급이 이제 상승하는데 좀 연결이 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개별기관 입장에서도 좀 효능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기존의 3단계 그 체계에서 5단계 그 체계로 저희가 좀 개편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적 평가 강화 부분은 그동안 그 공공데이터를 10년 동안 저희가 평가를 계속 해왔었고 데이터 기반 행정은 이제 4년 동안 평가를 해왔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질적 평가,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질적 평가보다는 중간 투입 산출물, 그러니까 중간 투입물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거 과정 평가 또는 양적 평가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그동안의 이제 노력들이 실제 그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이 좀 됐는지,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그 다음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는지 최종 결과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일정 부분은 이제 이번에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 지표가 좀 개편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좀 부담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 올해는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월까지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평가 체계를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고민되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도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그 총괄 평가팀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배경 설명을 마치고요. 그 구체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 그 총괄 평가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평가 개요 및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평가는 행정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책을 개선하고 이행력을 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9조와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22조를 근거로 하는 법정 평가로서 올해에는 AI 시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 공공기관의 AI 도입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와 지표를 전환하여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총 685개 기관이고 평가 항목은 5개 영역 18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개방 활용 영역과 품질 영역, 관리체계 영역 3개의 영역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은 분석 활용, 공유, 관리체계 3개의 영역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적 인정 기간은 지표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평가 편람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절차는 10월까지 실적 등록을 받고 12월까지 정량평가는 전문기관이, 정성평가는 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11월에 정량 지표에 한해서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평가 결과는 26년 3월경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품질관리 수준 진단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추진 체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하고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문 기관에서는 정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평가 결과는 우수 기관에 대해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고, 그리고 평가 결과가 중앙 지자체 혁신 평가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평가의 주요 변동 사항을 보기 쉽게 도식화했는데요. 24년에 그 검은색 빗금으로 쳐 있는 지표가 삭제됐고 25년에 노란색 바탕으로 칠해진 지표가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4개의 지표가 새로 도입이 됐고 배점도 작년 45점에서 올해 48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품질평가 영역은 지표와 배점의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체계 영역은 지표의 변동은 크게 없고 점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10점에서 7점으로.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속하는 분석 활용 영역에 보시면 24년에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이 폐지가 됐고 25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AI 도입 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지표가 추가가 되었고 분석 활용은 그 배점이 56점에서 50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유 영역은 작년에 비해서 새로운 지표가 3개 추가가 됐고 배점도 40점에서 45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관리 체계는 작년에 그 기관장 추진 의지가 폐지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도입되어 그 점수 배점이 4점에서 5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각 지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에 그 수록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PT를 그대로 옮기긴 했는데 제가 편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람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람 7페이지 해당합니다. 개방 활용 영역은 총 5개의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배점 지표와 하나의 가점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1-1은 메타관리 시스템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그 작년에 중장기 개방 계획을 제출한 기관과 제출하지 않은 기관 이렇게 2개의 기관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지표가 서로 다릅니다. 그 중장기 개방 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1-1 지표와 1-2 지표를 수행하셔야 되고 미제출한 기관 또는 신규 평가 기관은 1-1-3, 1-1-4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표 25년 개방계획 이행률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24년에 기관에서 제출했던 25년에서 27년 중장기 개방 계획의 25년 계획 대비 개방 이행률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개방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데이터 포털의 개방을 완료한 URL로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때문에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10월 31일까지 등록 승인이 완료된 URL, 그러니까 등록 승인을 완료를 하셔야만 이게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밑에 별표를 보시면 단 10월 20일까지 개방 이행 결과 등록 신청을 완료를 했지만 행안부의 검토 결과 반려가 됐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수정을 할 수 있고 검토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24년에 수립한 25년 계획 대비 개방 이행률이 100% 이상일 경우 5점 만점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25년 개방 계획은 24년에 수립한 개방 계획을 의미합니다. 25년에 개방 계획이 0건인 경우에는 25년 개방 계획을 재수립하고 개방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입니다. 편람 9쪽에 해당합니다. 26년 개방 계획 조기 이행률 및 26년에서 28년 개방 계획 검토율 지표입니다. 24년에 기관에서 제출했던 25년에서 27년 중장기 개방 계획에
26년 계획 대비 조기 개방 이행 정도와 26년에서 28년 개방 계획 검토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26년에서 28년 개방 계획 검토는 그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4월 기준으로 그 메타 관리 시스템에 있는 전체 테이블을 그 4월 기준으로 5월 중에 업로드할 예정인데, 이 업로드된 현행화된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개방 계획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평가 배점을 보시면 24년에 수립한 26년 계획 대비 30% 조기 개방을 하신 다음에 26년에서 28년 개방 계획 검토를 80%까지 이행하시면 5점 만점을 받는 구조이고, 작년과 다르게 26년에서 28년 개방 계획 중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6년에서 28년 개방 계획 중 26년과 27년의 개방 계획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6년과 27년 개방 계획 비율이 전체 대비 각각 30%를 넘어야만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6년, 27년, 28년을 0%, 0%, 100%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마지막 연도에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이너스 0.5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6년에 30%, 27년에 30%, 28년에 40% 이런 비율로 개방 목록을 검토를 하셔야 감점이 없습니다. 다음 편람 10페이지입니다. 이 지표는 그 중장기 개방 계획을 미제출했던 기관 또는 신규 평가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1-1-3 지표는 26년에서 28년 중장기 개방 계획 수립 지표입니다. 26년에서 28년 중장기 개방 계획 제출 여부와 그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 계획 검토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6년에서 28년 중장기 개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입니다. 26년에서 28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26년에서 28년 개방 계획 중에서 그 26년, 27년 개방 계획 비율이 30% 미만이 되지 않을 경우, 개방 계획 검토가 80% 이루어질 경우에 5점 만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 빨간색 테두리로 칠한 부분은 작년에 없는 감점 제도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 1-1-4 26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률 관련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26년에서 28년 개방 계획 중에 26년 계획 대비 조기 개방 이행 정도가 30%를 넘게 되면 5점 만점을 받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편람 12페이지 1-2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국민, 기업의 활용 수요가 높고 AI 시대 대응 및 사회 문제 해결에 의미가 큰 기관의 핵심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민간에서 개방 수요가 높고 AI 학습 등에 용이하거나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기관에서 설문조사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발굴하고 개방한 노력,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3가지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1번, 이쪽에 해당합니다. 1번 제출해야 될 것은 25년 10월 31일까지 누적해서 기관에서 A 친화적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한 실적 일체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기관이 보유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중에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개방 계획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 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 실적 기간 내에 기관에서 개방한 AI 친화적 고가치 데이터의 대표 사례 한 건에 대해서 고수요, 고가치, AI 친화성, 활용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설명 자료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 2, 3번 모두 제출을 하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지표는 정량 지표가 아니고 정성 지표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AI 학습 등에 용이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AI 친화적 데이터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이 AI 친화적 데이터는 그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열성, 완결성, 신뢰성,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시계열성은 AI 모델이 학습하기 충분한 기간에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결성은 지역, 성별, 연령 등 일부 집단의 내용이 아닌 전국 단위 등 골고루 확보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오류가 없이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범용성은 특정 기업이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 전처리 가공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편람 13쪽을 보시면 참고로 분야별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예시를 저희가 16개 분야로 수록을 해놓았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3 개방 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5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개방된 데이터가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1-3-1 지표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 처리율 지표입니다. 제공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한 건에 한해서 90% 이상 적기 처리할 경우 2점 만점을 받는 그런 지표입니다. 다음은 편람 15페이지입니다. 1-3-2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관련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그 평가 대상을 보시면 25년 9월 30일에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방 중이거나 25년 9월 30일 이전에 등록 변경 개방 검토를 요청한 데이터가 평가 대상이 되고, 링크 데이터나 오픈 API, 일회성 수시 데이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적 인정 기간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에 한해서 그 제공 주기 준수율을 90% 이상 넘게 되면 4점 점수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최신화 없이 파일명만 변경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주기성 데이터를 일회성 수시 데이터로 변경한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됩니다. 다음 지표는 편람 16쪽 1-3-3 공공데이터 오류 신고 적기 처리율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그 오류 신고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문의 건수가 해당이 되고,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해야 점수를 받는 지표입니다. 적기 처리율이 90% 이상 됐을 경우 2점 만점을 받습니다. 편람 16쪽 하단에 있는 1-3-4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미수행 지표입니다. 건당 마이너스 1점 감점 지표고,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대상 중에 미수행한 서비스당 1점 감점이 됩니다. 다만 그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25년 신구 권고 대상 기관 중에 정비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수행 기간에서 제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3-5 공공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 권고 불수령 감점 지표입니다. 건당 마이너스 1점 지표고, 24년에 폐지가 되었으나 권고 불수용권이 증가해서 재도입된 지표입니다. 다음은 1-4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 지표입니다. 편람 17쪽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표는 3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4-1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그 활용성 진단 서비스라는 것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그 개방 목록의 활용 용의 수준을 자동 진단해주는 서비스인데, 이 자동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5개 지표에 대해서 자동으로 진단을 해줍니다. 이해 가능성, 연계 가능성, 가공 편의성, 중요성, 준수성 등을 그 자동으로 진단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평가 지표는 이 5개 중에 이해 가능성 지표, 즉 데이터 검색 편의와 사용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목록 등록할 때 키워드와 설명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이해 가능성 지표가 그 15점을 충족한 목록의 비율을 측정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해 가능성 지표가 20점 만점 중에 15점을 넘겨야 해당 지표 그 평가 기준의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5년 10월 31일까지 기관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한 전체 목록 중 활용성 진단 서비스의 이해 가능성 지표가 기준값을 충족한 목록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 이해 가능성 관련된 지표가 그 25년 5월 15일부터는 그 목록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해 가능성 점수가 15점 이상의 경우에만 포털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그 등록한 목록들은 월 2회 1일과 15일 자동 측정해서 이해 가능성 점수를 확인하신 후 15점 미만의 목록에 대해서 키워드와 데이터 설명을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 충족될 경우 5점을 갖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편람 18페이지에 보면 활용성 진단 서비스의 이해 가능성 지표 점수를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키워드와 데이터 설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편람을 참고하시고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능성 지표는 15점 이상 충족하시면 됩니다. 편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람 20페이지 1-4- 공공데이터 민간 공공활용 성과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작년에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 사례 지표와 유사한 지표인데요. 작년에는 그 민간활용 우수 사례의 그 인정 범위 분야를 그 웹이나 앱에 한정을 했는데, 올해에는 웹, 앱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특허 같은 지재권이나 제품 개발 등 인정 분야를 확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편람 20쪽에 있는 그 작성 항목을 보시면 그 앱, 웹, 논문, 특허, 기타 그 밑줄친 부분에 대한 실적은 필수 제출을 하셔야 하고, 실적을 제출하실 때 공통적으로 이 웹, 앱이나 논문 특허의 그 우수성, 필요성, 그리고 기관 데이터의 활용 부분, 그 기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노력,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주셔서 그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인정 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4개월이고 대표 사례 한 건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지표는 정성평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그 불인정 사례가 있는데, 기관 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본인 기관의 사례를 제출한 경우, 그리고 증빙 자료 중 필수 제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람 21쪽을 보시면 저희가 24년에 그 사례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 사례는 만점 사례는 아니고 그 기관에서 평가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네, 이 사례를 참고해서 평가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람 22쪽 1-4-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지표입니다.
기업에서 개방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한 기관의 노력, 수준과 추진 성과 관련 대표 사례를 제시하면 각 사례별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지표입니다. 기관별로 A 유형의 기관은 5건, B 유형의 기관은 4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작성 항목을 꼭 확인하셔서 실적명과 수행 시기, 추진 필요성, 추진 내용, 핵심 성과들을 그 보고서에 다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표에 보시면 인정 실적 분야라고 해서 기업 지원, 활용 지원, 홍보 기타, 이건 그 기관들에서 그 실적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 예시를 포함해 놓았습니다. 그 참고 사항에 보시면 점수 차감 사례는 단순 추진 실적 외에 구체적인 추진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람 23쪽에 해당합니다. 1-5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 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그 가점 지표로 건당 1점, 최대 5점을 받는 신규 지표입니다. 기관이 민간의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그 민간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 정보로 처리해서 제공하거나 합성 데이터 형태로 제공한 실적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명 정보라 함은 개인 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해서 가명 처리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고, 합성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에 통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가명 처리된 동일 데이터를 여러 대상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한 건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개방된 경우에 한해서만 점수를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관 개별 포털의 그 연계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도 인정이 됩니다. 그 1-5- 지표에서 중요한 건 그 제출 방법입니다. 그 증빙 자료를 그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공식적인 신청 증빙 자료와 제공 개방 증빙 자료, 가명 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 데이터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결과서, 그리고 적정성 검토 또는 안전성, 유용성 검증 최종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이 4개의 증빙을 모두 제출해 주셔야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합성 데이터 생성 활용 안내서를 준수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개보위에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명정보 관련된 문의나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 이쪽에 안내를 받거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품질 영역 지표입니다. 이 영역은 공공 데이터 관리과의 문지한 사무관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의 문지환 사무관입니다. 품질 영역의 평가 지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6월까지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고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9월까지 각 기관은 배포받은 진단 도구로 자체 진단을 수행하여 관리 체계와 오류를 개선하여 주시고, 평가 지표별 증빙 자료를 평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는 품질 진단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며 12월까지 평가와 이의 신청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도구는 5월 중에 평가 시스템을 통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품질 영역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 관리와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 체계와 오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품질 영역의 평가 지표는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그리고 품질 진단 결과 조치 3개의 평가 영역이 있고 그리고 8개의 평가 지표, 그리고 18개의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평가 지표가 NA, 그러니까 해당 없음인 경우에는 해당 평가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 지표의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영역의 점수를 환산하고 그다음에 세부 평가 지표도 동일한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먼저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의 평가 영역은 5개의 평가 지표 그리고 13개의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질 관리 계획과 이행 활동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단계의 활동을 평가합니다. A 기관이 17점이고 B 기관이 14점이 반영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의 평가 영역의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 관리 평가 지표입니다. 6월 30일까지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여 주시고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셔야 하며 그다음에 2024년에 평가받지 않은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진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표의 첫 번째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6월 30일까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신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품질 표준 관리 통합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는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년보다 5%포인트가 상승된 60%를 선정하되 보시는 표와 같이 보유 데이터베이스 규모에 따라 평가 대상 규모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방 활용 데이터, 재난 안전 분야와 같이 대국민 서비스 등의 중요 시스템은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로 우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꼭 현행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표의 두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보유 데이터베이스가 16개 이상인 기관에만 해당되는 지표입니다. 2024년에 진단 평가를 받지 않은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25%에서 50% 이상을 포함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진단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대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규모 그리고 중요 및 신규 데이터베이스 등을 고려하셔서 각 기관의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1년에서 3년 주기로 모두 진단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평가 영역의 두 번째 평가 지표인 예방적 품질 관리입니다. 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적용한 지표로서 자체 진단 단계, 발주 단계, 완료 단계별로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전협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예방적 품질 관리 지표의 첫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8월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한 정보화 사업만을 대상으로 자체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진단 여부를 판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대상 사업 중에서 자체 검토 결과를 작성한 사업수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예방적 품질 관리 지표의 두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받은 사업 중에서 자체 진단 결과가 제안 요청서에 반영된 비율로 배점을 부여합니다. 예방적 품질 관리 지표의 세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이후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2024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완료된 사업 중에서 사전협의 검토 의견을 받은 사업만이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을 완료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대상 사업은 사업 결과 산출물, 완료 보고서 등을 8월까지 정보자원 관리 시스템에 꼭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영역의 데이터 품질 관리 평가 지표입니다. 총 6점으로 세부 평가 지표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에 포함되었던 비표준 데이터 매핑 정보 연계 활용 세부 평가 지표는 데이터 연계 관리 평가 지표와 중복되어 올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표준 관리 평가 지표의 첫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공통 표준을 준용하여 기관 표준을 정의하고 기관 표준을 준용하여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정의 여부를 평가합니다. 표준 용어, 표준 단어, 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에 대해 평가 기준에 충족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표준 코드는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와 기관 표준 준용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별 점수의 합계 비율을 기관 표준 및 공통 표준 정의에 따른 점수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및 공통 표준과 기관 표준의 준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품질 표준 관리 통합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베이스 표준, 기관 표준에 대해 완전성 점검과 준용 점검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기관 표준 제정 이전에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경우에는 기관 표준 준용 여부를 제외하고 평가를 하고 공통 표준을 최초로 정의한 2020년 8월 이전에 구축한 경우에는 공통 표준 준용 여부 기준을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데이터 표준 관리 평가 지표의 두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컬럼 수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표준이 적용된 컬럼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A 기관과 B 기관을 다르게 점수를 산정합니다. 표준 영어의 영문 약어명, 표준 도메인의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길이가 평가 대상이고 데이터 표준 적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표준 관리 통합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완전성 점검과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점검을 꼭 수행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표준 관리 평가 지표의 세 번째 세부 평가 지표이며 A 기관에만 해당됩니다. 공통 표준과 기관 표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표준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와 매핑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공통 표준 용어를 적용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표준 용어를 공통 표준 용어의 표준 용어명이나 영문 양어명과 매핑하여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의 평가 영역의 데이터 구조 관리 평가 지표입니다. 데이터 구조의 정의와 현행화를 평가합니다. 데이터 구조 관리 평가 지표의 첫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표준 관리 항목을 품질 표준 관리 통합 시스템에 등록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을 합니다. 데이터 구조 관리 평가 지표의 두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문서를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각 현행화율을 확인해서 낮은 비율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평가 영역의 데이터 연계 관리 평가 지표입니다. 연계 데이터 관리 정보의 정의와 송수신 내역 관리를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연계 관리 평가 지표의 첫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송수신 구분, 정보명, 그다음에 주기 등 12종의 필수 항목을 내부 기관 간에 송수신하는 연계 데이터에 정의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점검하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조치한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A 기관에만 해당됩니다. 연계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황 점검 내용만 포함되어도 만점이 부여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연계 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지표가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이 지표도 해당 없음으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값 관리 평가 영역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오류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데이터 값의 품질 개선 활동을 평가합니다. 두 개의 평가 지표와 세 개의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A 기관과 B 기관의 배점이 다릅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대상 테이블과 컬럼을 식별을 하고 대상 컬럼의 데이터 진단 기준을 정의하고 품질 진단을 수행했는지 평가합니다. 규칙 정의 및 진단 세부 평가 지표는 A 기관이 8점, B 기관이 6점입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 평가 지표의 첫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진단 평가 대상의 모든 컬럼의 진단 기준을 정의하고 진단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수행률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 평가 지표의 두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품질 진단 업무 규칙을 정의하고 진단을 수행하였는지 A 기관과 B 기관으로 나누어서 정의 진단 개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업무 규칙 정의서에는 업무 규칙명, 업무 규칙 내용, 그다음에 스크립트, 근거 규정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근거 규정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데이터 오류율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세부 평가 지표 중에서 배점이 가장 큰 지표입니다. 데이터 오류율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16개 공공 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과 업무 규칙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오류 데이터의 비율, 그러니까 오류율을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 진단 평가의 대상 데이터베이스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품질 진단 결과 조치 평가 지표는 2개의 세부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 진단 결과 조치 평가 지표의 첫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데이터값 오류율, 표준 관리, 그다음에 구조 관리, 연계 관리, 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각 지표를 모두 충족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만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품질 진단 결과 조치 평가 지표의 두 번째 세부 평가 지표입니다. 앞에서 수립한 개선 계획대로 개선을 완료했는지를 평가하겠습니다. 개선 계획 과제 건수 중에서 완료한 과제의 비율대로 점수를 산정을 하며 개선 조치 결과는 공문서 등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평가의 대상 데이터베이스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이것도 또한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세부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평가 영역 지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보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 해당하는 분석 활용 영역 지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지표에 보시면 지금 새롭게 추가된 지표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들어가기 앞서 정원 기준에 대해서 좀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지표 중에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의 몇 프로인 지표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동안은 매년 정원 기준 정보에 대한 그 증빙을 제출을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제출했던 증빙 자료로 저희가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원 변동 폭이 큰 기관, 정원 변동 폭이 커서 그 변동이 필요한 기관이나 전년에 확정하지 않은 기관 또는 신규 평가 대상 기관은 그 정원 확정 기간 내에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유형의 최대 정원 구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4년도 확정된 정원 확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5월 중에 평가 시스템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편람 46쪽 보시면 됩니다. 그 3-1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및 성과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2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지표가 3-1-1 데이터 분석 정책 활용 실적입니다. 해당 그 지표는 작년에 데이터 분석 과제의 발굴,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이 3개의 과제를 하나의 과제로 통합을 하면서 그 기관에서 수행해야 될 그 목표 과제 수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 과제 수도 줄이고 배점도 좀 조정을 한 그런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그 범정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분석 사례를 등록하고 최종 승인, 즉 등록 완료된 과제 건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분석 시스템에 분석 사례 등록하실 때 필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결과 보고서와 증빙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 필수 작성 항목이 작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지표에 따라서 지금 그 분석 시스템 기능을 개선을 하고 있고 아마 4월 말경에 기능 개선이 끝나면 그 분석 시스템에 그 공지를 통해서 사례 작성 예시나 등록 방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목표 과제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정원의 몇 프로였지만 올해부터는 그 정원이 해당하는 구간을 보시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목표 과제 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경우 최대
12건, 광역은 최대 17건, 나머지 기관은 최대 5건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표는 25년 9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최종 등록 요청된 분석 과제 중에서 25년 10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 최종 등록 완료된 분석 과제만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람 49쪽 3-1-2 분석 과제의 정책 활용 노력 및 성과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작년 24년에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 사례 지표와 유사한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는 그 기관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실적, 노력 수준에 대해서 15점 만점으로 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출 방법에 보면 제출 자료의 그 첨부 5 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증빙 자료 가와 나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편람에 보시면 50페이지 해당 지표의 평가 차관 사항을 저희가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 3-2 AI 데이터 기반 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10점인데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경우 12점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표도 2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지표는 전 직원 대상 AI 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 실적입니다. 그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데이터 분석 관련 기본 이해 수준의 교육을 얼마만큼 이수했는지 이수율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그 60% 이상 이수를 하게 되면 만점을 받는 그런 지표입니다. 편람 52쪽을 보시면 그 참고사항 그 박스 안에 교육 구분에 보시면 전 직원 대상 교육에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이해, AI 트렌드, AI 윤리, AI 툴 활용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교육 과정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편람 53쪽입니다. 3-2-2 지표 AI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 지표입니다. 기관에서 그 AI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전문 교육 이수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자격증과 전문 교육 모두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자격증의 경우 에이스, 아이팟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같은 이런 자격증과 행안부 주관의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의 인증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AI 챔피언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개발 제공할 예정에 있는 범정부 AI 자격 검증 도구가 있는데 이것도 자격증으로 인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 전문교육 이수인데 이 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직원 대상의 그 기본 이해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고 그 이상의 그 전문 양성을 위한 실습 이론 기술 교육을 의미하고 2일 이상 1일 최소 4시간 집합 교육 이수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그 줌과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집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대 8명 자격 취득이나 전문 교육을 이수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자격증은 24년 9월 이전 취득되어도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인증자는 23년과 24년 자격증 실적 모두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편람 54쪽입니다. 그 참고사항에 보시면 그 전문 교육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 도구, 파이썬, R, SQL 실습이나 AI 개발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레그 이런 교육을 들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편람 55쪽 한번 보시면
행안부에서 AI 데이터 분석 교육 과정을 지금 개발해서 5월 중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 보면 뭐 트랙 1부터 트랙 4까지 있는데 그 온라인 교육에 해당하는 게 기본 그 2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1, 2, 3, 5, 8, 9 이런 교육을 그 나라 배움터나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 강화 학습 시스템인 데이터버스.kr에 그 개방할 예정이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람 56페이지 3-3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입니다. 15점 지표고 3개 하위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실시 여부 관련 지표입니다. 정원의 50% 또는 100명 이상 역량 진단을 실시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다만 행안부에서 배포한 그 역량 진단 가이드라인 2장을 참고해서 그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진단 보고서에는 진단 방식과 진단 점수 필요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진단 방식은 그 행안부에서 그 역량 진단 도구로 행안부의 역량 진단 도구인 데이터 카파를 이용해도 되고, 기관 자체 진단 체계를 활용하셔도 되고, 용역 업체를 통한 진단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행안부의 그 역량 진단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문 문항 자료도 함께 포함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편람 58쪽 3-3-2 지표 AI 도입 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AI 도입 활용을 통해서 행정 업무 혁신이나 대국민 서비스 제고, 사회 문제 해결 등 서비스 개선과 기관 내부의 업무 활용과 같은 추진 사례, 노력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그 기관에서 AI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I 서비스 개발하는 것 이외에 그 민간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던가 기관 내부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활용한 실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그 구축 도입 활용에 대한 그 계획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최대 3건 제출하시면 5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편람 59쪽 참고하시면 그 평가 차관 사항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편람 60페이지입니다. 3-3-3 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8점짜리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에서 추진한 다양한 시책 노력을 8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편람 안에 저희가 예시를 유형별로 상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역량 진단 결과를 활용해서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AI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 다양한 노력을 저희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첨부 7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람 61쪽에 보면 평가 차관 사항이라고 해서 이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공유 영역입니다. 공유 영역은 크게 5개 배점 지표랑 하나의 가점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3개의 신규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람 63쪽 보시면 4-1 공유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 및 등록 이행률 지표가 2개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 지표입니다. 이 해당 지표는 기관에서 24년에 그 수립했던 25년에서 26년 공유 계획에서 25년에 목표한 테이블 건수 대비 공유 데이터 목록 생성 정도를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24년에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는 그 메타 데이터 중에서 비공개 테이블을 제외하고
테이블 10% 기준으로 25년에 등록할 공유 데이터 목록을 임의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테이블이 15건 이하일 경우 15건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에 그 등록할 공유 데이터 목록 수립할 경우에 주의할 점은 23년에 등록 계획을 수립했던 기관은 23년에 수립했던 25년에 그 등록 예정 데이터, 후보군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테이블 건수는 최소 15건, 최대 300건입니다. 다음 64페이지 편람을 보시면 중요한 건 7월 31일까지 공유 데이터 목록을 수립 완료하고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셔야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기한이 7월 31일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편람 65페이지. 네, 공유 데이터 등록 이행률 지표입니다. 앞 지표에서 수립 또는 생성했던 25년 공유 데이터 목록을 대상으로 그 등록을 이행한 정도, 즉 등록 이행률과 그리고 23년과 24년에 미등록했던 데이터의 등록 이행률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 해당 지표는 그 23년에 등록 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기관은 25년 등록 대상 그 공유 데이터 등록 시 25년 그 등록 대상 후보군 데이터를 우선 등록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행안부에서 배포한 표준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한 실적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편람 65쪽 하단을 보시면 그 등록 경로가 20년 공유 데이터인지 23년에서 24년 미등록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등록하는 경로가 다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66쪽 편람 보시면 해당 지표도 9월 30일까지 데이터를 업로드를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행안부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을 완료해야만 실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편람 참고사항을 보시면 네, 그 공유 데이터 목록 건수가 15건이 미만일 경우, 그리고 뭐 공유 데이터 목록 건수가 70건 이상일 경우, 23년, 24년 미등록 데이터 건수가 70건 이상일 경우, 빵건일 경우 이런 예시를 다 상세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편람 67페이지입니다. 4- 공유 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지표입니다. 10점 정성 지표고 해당 지표는 그 기관 간 공유 활용 촉진을 위해서 이용도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해서 공유한 기관 노력과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다 함께 보는 지표인데요. 정량적인 부분은 A 기간 유형은 최대 4건, 각각 0.5점씩 부여할 거고, B 기간은 최대 2건, 각각 1점씩 부여해서 최대 2점 만점. 정량적인 부분을 평가를 함과 동시에 그 공유 데이터 발굴 및 제공 노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표는 그 첨부 8 참고 양식을 확인하셔서 작성 그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2 지표는 이번에 좀 작년과 달리 정성적인 부분이 추가된 지표입니다. 그리고 편람 68페이지를 보시면 그 활용도, 이용도가 높은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그 평가 차관 사항에 넣어놨습니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람 69페이지입니다. 4-3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실적 지표입니다. 6점 정량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는 그 평가 기간 내에 행안부에서 배포한 표준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공유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거나 아니면 26년에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6점을 받아가는 그런 지표입니다. 계획의 경우 26년 구축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 미이행할 경우 내년에 감점을 받게 됩니다. 평가 편람 그 제출 방법을 보시면 그
구축한 기관이 제출해야 될 거,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제출해야 될 증빙 자료가 각각 다르니 이게 꼭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람 71쪽입니다. 4-4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메타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8점짜리 지표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는 10점에 해당하고요. 그 메타데이터를 메타관리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잘 현행화하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 연 2회 6월과 10월 평가를 해서 그 합산한 점수로 평가를 받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전년과 크게 변동되는 지표가 아니라서 편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람 74페이지 4-5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7점 정량 지표로 중앙과 광역만 해당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광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표는 그 행정공공기관의 AI 도입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 건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각 기관에서 2020년 이후에 직접 생산한 문서를 그 공동 활용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관련된 유형의 데이터나 실적 예외 인정 기준 같은 건 5월 중에 공문으로 별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 평가 편람에 보시면 75페이지를 보시면 유의사항, 그 네모 박스 안에 분류안 예시에 그 수집 대상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종합계획 전략이나 사업계획, 요약보고서, 지침 안내서, 홍보자료, 민원상담 내용, 내역, 행사계획, 회의록 이런 정보의 자료를 한 건당 1점으로 인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최대 2만 건, 광역은 12,000건, 9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7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76쪽, 편람 76쪽입니다. 4-6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선 데이터 공유 실적 지표입니다. 5점 만점, 5점 최대 5점 가점입니다. 한 건당 1점이고 이 지표는 앞서 개방 쪽에 그 지표와 유사한데 다른 부분은 합성 데이터를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편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리체계 영역입니다. 관리체계 영역은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 모두 공통 지표인데요. 우선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1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지표는 2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람 78쪽입니다. 5-1-1 그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제출 여부입니다. 시행계획은 이미 제출을 하셨고 저희가 한 6월경에 그 기본계획 그 작성 지침을 배포할 예정인데 이 작성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점수를 0.5점 획득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편람 79쪽 5-1-2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여부 관련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자 지정, 그리고 지정을 하고 공표를 잘 했는지, 그리고 공표한 이름이 정확한지를 모두 다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공식 지정은 그 직제와 업무 분장에 공공데이터라는 그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점수를 받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건 작년과 거의 유사한 지표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람 80쪽 여기는 5-1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도 2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5-2-1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교육 이수 지표입니다. 그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상의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가 그 행안부에서 지정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권역별 순회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네, 2점 만점을 받고 그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해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5-2-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도 그 목록 등록 관리 시스템 상의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와 품질 표준 등록 통합 시스템 내에 평가 대상 DB 업무 담당자가 전원이 그 권역별 순회 교육을 이수하셔야 그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 관련 내용은 6월 중에 공문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것은 중앙기관 같은 경우에 소속기관 실무 담당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은 행안부가 지정한 교육 이외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편람 81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파트입니다. 5-1 추진 기반 조성 지표입니다. 두 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1-1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조직 인력 운영 여부 관련 지표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임명했는지, 그리고 전담 부서가 지정됐는지, 그리고 담당 인력 1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데, 해당 지표는 증빙 첨부 11의 전체 실적 개요서를 작성하시고 기간 직인 날인 후 제출하셔야 점수를 인정받는 지표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람 82쪽 5-1-2 25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1점짜리인데요. 그 시행계획을 작성 기한까지 작성한 기관, 다만 한글과 엑셀 파일 모두 공문으로 제출한 기간에 한해서 1점 부여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편람 83쪽 5-1 기관장의 추진의지 지표입니다. 대기행 추진 기반 조성에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에 폐지했다가 올해 다시 도입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기관장이 주재하고 참여하는 각종 회의, 언론 인터뷰 이런 실적이 2회 이상이면 2점이고 1회면 1점을 받는 지표입니다. 그 참고사항 보시면 그 서면 회의를 통해 진행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